할머니, 이 시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재벌 여회장 장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을 닦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걸레를 쥔 채 멈춰 섰어요. 손목에 찬 시계. 수지는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왜 나를 두고 가셨어요? 돌아가신 양어머니가 평생 차고 다니셨던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10년 전 장례식 때 관 안에 함께 넣어드렸던 시계였어요. 어떻게 저 할머니 손목에 있는 걸까요?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청소부 할머니가 어머니의 시계를 차고 있는지, 그리고 수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 35년간 숨겨져 왔던 인생 최대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마음 온 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눈이 내리는 오전 10시. 대한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에서는 임원회의가 한창이었어요. 33세. 재계 최연소 여성 부회장이었어요. 아버지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자료를 펼쳤어요. 회의가 1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하며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내일까지 보고하세요. 네, 부회장님. 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수진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청소부였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쓰레기통만 비우겠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가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지는 무심코 할머니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의 손목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금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시계, 틀림없었어요. 양어머니의 시계였습니다. 양어머니는 평생 그 시계를 차고 다니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전 장례식 때 관 안에 함께 넣어드렸던 시계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는데 손목에 시계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케이스 옆면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JS, 김정순, 양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 시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수진이 할머니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빨리 소매로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모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 시계 어디서 구하신 거냐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었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어요. 어디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저 청소 부분 신상 정보 당장 확인해 주세요. 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창가로 돌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저 시계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양어머니 장례식 관 안에 시계를 넣어드렸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틀림없어. 바로 그 시계야. 수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10년 전 양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손목에 찬 시계. 똑같았어요. 빈티지 까르띠에, 금색 케이스, 검은 가죽 밴드.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30분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펼쳤어요. 첫 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숙. 그 아래 나이 70. 수지는 계속 내려가며 읽었어요. 근속연수라고 적힌 칸에 35년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됐어요. 35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나이가 35세였어요. 35년 전 수진이가 태어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수진은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버린 직후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소란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비서가 인사기록 카드를 내밀었어요. 수진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35년 전 젊은 여자. 25쯤 되어 보였어요. 마른 얼굴에 큰 눈.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 있어요? 퇴근하셨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비서가 전화번호를 건넸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인사기록을 펼쳐들었습니다. 근무평가란을 보니 성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징계기록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 줄도 없었어요. 그 아래 특이사항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음. 눈을 크게 떴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35년. 하루도 빠짐없이. 왜? 청소부 일이 그렇게 좋았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수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1990년 겨울이었습니다. 수지는 1살이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89년 겨울 어느 새벽 대한그룹 본사 경비원 박철수는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본관 현관 앞을 지나가던 순간 뭔가 보였어요. 작은 박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스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기였습니다. 작은 아기가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급히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이런. 경비실로 뛰어갔어요. 히터 앞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30분 후 검은 벤츠가 회사 앞에 섰습니다. 회장 부부가 급히 내렸어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박철수가 히터 앞을 가리켰어요. 회장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아기가 눈을 떴어요. 크고 맑은 눈. 회장 부인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여보. 회장 부인이 남편을 돌아봤어요. 우리 딸이에요. 회장도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데려갑시다. 경비원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박스 안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작은 시계를 내밀었어요. 빈티지 까르띠에, 금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 회장 부인이 시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케이스 옆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JS. 이 아기 엄마가 남긴 거겠죠? 경비원이 말했어요. 회장 부인은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아기는 장수진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2년 후 1992년 겨울 수진은 3살이 됐습니다. 강남 큰 집, 따뜻한 방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수진을 친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밤마다 책을 읽어 주었어요. 수진아, 네 엄마, 사랑해. 저도요.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맛있는 음식, 예쁜 옷, 장난감.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이 가장 좋았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수진은 13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앉아봐.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긴장하며 앉았어요. 양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빈티지 까르띠에. 이건 특별한 거야. 양어머니가 시계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요? 아버지 회사 앞이야. 양어머니가 시계를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새벽에 경비원이 발견했대. 작은 박스 안에 내가 있었고 이 시계가 함께 있었어.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요? 내 생모님이 남기신 거야.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너를 잊지 말라고. 혹은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게. 수진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케이스 옆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JS. 이게 뭐예요? 아마도 내 생모님 이름 이니셜일 거야. 양어머니가 수진의 손에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간직하렴. 수진은 시계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응? 제 생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알고 싶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어머니는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정말요? 응. 양어머니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내 생모님도 분명 널 사랑했을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걸 함께 두지 않았겠지. 수진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어요. 수진은 33살이 됐습니다. 회사 부회장,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양어머니는 70대가 되셨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암이었어요. 말기. 수지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약한 목소리였어요. 네. 미안해. 왜요? 내 생모님. 못 찾아줘서. 양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양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시계 잘 간직해. 언젠가 내 생모님이 찾으실 거야. 엄마. 양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수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 날. 수지는 어머니 관에 시계를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시계 잘 간직해. 언젠가 내 생모님이. 수지는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인사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김정숙, 70세, 35년 근속.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10년 동안 늘 가지고 다니던 시계. 케이스 옆면의 이니셜을 확인했습니다. 이니셜 KJS. 똑같았어요. 수지는 인사기록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35년 전 젊은 여자. 그리고 오늘 본 70대 할머니. 35년.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버려진 그날부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35년. 설마.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름, 나이, 이니셜, 그리고 35년이라는 시간. 수지는 비서를 다시 불렀어요. 김정숙 씨 집 주소로 지금 당장 차 준비하세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빨리 가요. 수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시계를 꽉 쥐고 있었어요. 35년 만에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30분 후 검은 벤츠가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주머니 속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차가 강남을 벗어나 관악구로 접어들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골목이 좁아졌어요. 봉천동. 차는 좁은 골목 앞에 멈춰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내릴게요. 수진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좁은 골목.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인사기록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봉천동 52-3번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수지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삐걱, 삐걱. 계단이 낡은 소리를 냈습니다. 3층 302호. 문패에 김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손을 뻗었다가 또 멈췄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엄마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분, 10분. 수지는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기 묻은 손을 닦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부회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낯익은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시계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시계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낡은 가구들, 허름한 벽지, 부엌 한쪽에는 설거지가 덜 끝난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낡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수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할머니는 시계를 보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 시계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장례식 때 관에 넣어드렸던 건데 할머니는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서 케이스를 확인했어요. 오늘 회의실에서 할머니 손목에 있는 걸 봤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계를 꽉 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한참.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어디서요?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걸.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 양어머니 장례식. 그때 할머니가 거기 있었다는 말인가요? 왜 거기 계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수진은 인사기록을 꺼냈어요.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3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하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서류를 보고 몸을 떨었어요. 35년 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일하셨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수진은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케이스 옆면의 이니셜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김정숙. 할머니 이름이죠?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제 엄마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수진아, 그 한마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엄마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미안해. 미안해. 계속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일어나세요, 엄마.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끼리 3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의 뺨을 만졌어요. 우리 수진이, 내 딸.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왜?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왜 35년 동안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말할 자격이 없었어. 너무 미안했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처음으로 진짜 엄마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수진을 꽉 안았어요. 수진아,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33년. 33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수지는 할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눈물을 닦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왜 35년 동안 말씀 안 하셨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89년 겨울이었어.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나는 25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지.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3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35년 전 추운 겨울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김정숙은 25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 단칸방. 창문은 깨져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추웠어요. 정숙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임신 9개월째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아기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정숙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라져버렸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청소 일을 하며 겨우 살고 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진통을 느꼈어요. 아파.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119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혼자 아파했어요. 다음날 새벽, 이웃집 아주머니가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아주머니가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수진아.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어요. 정숙은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퇴원을 재촉했어요. 정숙은 아기를 안고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추웠어요. 난방이 안 됐습니다. 아기가 울었어요.
배가 고픈 울음이었습니다. 정숙은 분유를 살 돈이 없었어요. 슈퍼에 가서 분유값을 물었습니다. 3만 원이요. 정숙의 주머니에는 5천 원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설탕물을 끓였습니다. 아기에게 먹였어요.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숙도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점점 약해졌어요. 울음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봤어요. 손목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빈티지 까르띠에 친정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정숙이 10살 때였어요. 돌아가시기 전 이 시계를 주셨습니다. 정숙아, 이거 팔지 마라. 엄마가 준 거니까. 힘들 때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해라. 정숙은 20년 동안 이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팔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엄마와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풀었어요. 엄마,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살려야 해. 시계를 들고 전당포로 갔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드릴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를 건네줬습니다. 50만 원을 받아들고 슈퍼로 달려갔어요. 분유를 샀습니다. 기저귀도 샀어요. 아기 옷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어요. 아기가 열심히 빨았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정숙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돈은 금방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돈이 없었어요. 정숙은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돈이 들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어요. 일을 나가면 아기가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숙은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어요.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택시는 강남 한복판에 섰어요. 대한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정숙은 며칠 전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대한그룹 회장 부부, 아이 입양 추진. 회장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정숙은 그 기사를 오려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수진이를 잘 키워줄 거야. 정숙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았어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예쁜 얼굴. 수진아, 엄마 미안해. 정숙은 한참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어요.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기를 작은 박스에 눕혔어요. 따뜻한 담요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썼어요. 제발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이름은 수진입니다.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아기 옆에 넣었습니다. 정숙은 손목을 만졌어요. 시계가 없었습니다.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시계라도 같이 줄 수 있었으면 그럼 나중에 수진이가 찾을 수 있을 텐데. 정숙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전당포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적었어요. 시계 이니셜 K, J, S, 엄마 이름 김정숙. 작게 적어서 아기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꼭. 정숙은 박스를 회사 정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보안 요원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뒤로 물러섰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녕, 수진아. 모퉁이로 돌아가 숨었어요. 거기서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보안 요원이 박스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열어봤습니다. 아기다. 놀란 목소리.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가 버린 거야? 경찰 불러. 아니, 회장님한테 먼저 보고해. 정숙은 그 광경을 보고 돌아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일주일 후, 정숙은 신문을 봤어요. 대한그룹 회장 부부, 여아 입양.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회장 부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꽉 쥐었어요. 다행이야. 잘 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살아라, 수진아. 정숙은 매일 대한그룹 앞을 지나다녔어요. 혹시 수진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었어요. 회장 가족은 본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청소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한그룹에서 청소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정숙은 바로 지원했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혹시 수진이를 볼 수 있을지도. 합격했어요. 드디어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정숙은 회사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수진이가 어딘가에 있을까?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40대가 됐어요. 여전히 청소부였습니다. 어느 날, 회장 가족이 회사에 왔어요. 정숙은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회장 부부와 어린 소녀가 내렸습니다. 소녀는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틀림없었어요. 자기 딸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녀가 정숙을 스쳐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 부인이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소녀는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청소부였으니까. 정숙은 그들이 지나간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엄마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15년, 20년, 25년. 정숙은 계속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수진이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진이는 자랐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임원이 됐어요. 정숙은 항상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청소하는 척했어요. 수진이가 회의실에 있을 때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를 봤어요. 30년. 수진이는 부회장이 됐습니다. 정숙은 70대가 되어 있었어요. 관절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수진이 곁에 있고 싶었으니까. 35년. 정숙은 퇴사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정숙은 락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모은 수진이 사진들,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보며 울었습니다. 잘 컸구나, 수진아. 그때 락커 맨 아래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꺼내봤습니다. 시계였어요. 빈티지 까르띠에. 정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35년 전 전당포에 맡긴 시계.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 오후 230일.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 시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수진이 물었습니다. 35년 전 전당포에 맡긴 시계야. 어떻게 락커에 있었는지 몰라.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양어머니 시계였다니. 수진은 시계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케이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수진은 처음 보는 글씨였습니다. 수진이에게.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숙도 봤습니다. 나도 처음 봐. 35년 전엔 없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3층 감정 시스템. 수진은 시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어요. 35년 전 엄마가 전당포에 맡겼던 시계가 양어머니를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양어머니가 엄마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숙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시계를 찾아오셨나 봐. 전당포에서 되찾아서 내 락커에 넣어두신 거야. 수지는 양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시계 잘 간직해. 언젠가 내 생모님이 찾으실 거야. 양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정숙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정숙이 수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수진은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양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숙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지는 정숙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엄마, 저랑 가실래요? 어디로?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이요, 우리 집.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수진이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35년 동안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셨잖아요. 이젠 저랑 함께 사세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괜찮아. 난, 엄마. 수진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3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함께 살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짐 옮길 사람들 보내주세요. 네, 부회장님. 1시간 후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숙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이불, 오래된 사진들. 수지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모두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엄마, 이 사진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거야. 정숙이 대답했어요. 내 모습을 담고 싶었어. 수지는 사진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수지는 정숙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숙을 뒷좌석에 태웠어요.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봉천동을 벗어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35년 만에 떠나는 봉천동이었습니다. 수지는 정숙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0분 후 청담동에 도착했어요. 큰 저택 앞. 정숙은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컸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집이기도 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정숙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2층에 방 준비해 놨어요. 수진이 정숙을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어요. 큰 침실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넓은 창문. 정숙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5년 만에 이런 곳에. 수진이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숙은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우리 딸.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3일 후, 수진은 양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10년간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어요. 수진은 양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1989년 12월 20일. 오늘 회사 앞에서 아기를 발견했다. 정문 경비가 가져왔는데 편지가 함께 있었다. 가난한 어머니가 버린 아기였다. 이름은 수진. 우리가 찾던 아이다. 수진은 계속 읽었습니다. 1990년 1월 5일. 입양 서류를 완료했다. 수진이가 우리 딸이 됐다. 정말 기쁘다. 하지만 생모가 걱정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2년 3월 10일. 오늘 전당포에 들렀다. 혹시나 해서 KJS 이니셜 시계를 찾아달라고 했다. 있었다. 빈티지 까르띠에. 수진이 생모가 맡긴 게 틀림없다. 되찾아왔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1994년 6월 15일. 회사 청소부 신임 명단을 봤다. 김정숙. 이니셜이 K, J, S. 설마. 사진을 확인했다. 젊은 여자였다. 수진이랑 닮았다. 틀림없다. 수진이 생모다.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995년 1월 20일. 김정숙 씨가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됐다. 항상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다. 수진이가 지나갈 때마다 멈춰서 본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자기 딸인걸. 하지만 말을 걸지 않는다. 왜일까? 아마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 5월 10일. 김정숙 씨 락커에 시계를 넣어뒀다. 언젠가 찾게 될 거다. 그때 알게 되겠지. 수진이가 자기 딸이라는 걸. 수진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양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정숙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수진을 지켜보는 것도, 모든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수진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내일 수술이다.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2명의 엄마를 가지길 바랐어. 나와 김정숙 씨. 둘 다 널 사랑해. 김정숙 씨는 35년 동안 멀리서 널 지켜봤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제발 그분을 용서해줘. 그리고 함께 살아줘.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수진은 일기장을 꽉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응? 양어머니 일기장 찾았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수진은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분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알고 계셨구나. 네.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정숙이 물었어요. 수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정숙이 읽었어요. 김정숙 씨는 35년 동안 멀리서 널 지켜봤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제발 그분을 용서해줘.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고마워요. 내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이제 함께 살아요.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정숙은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회사에 정숙을 데려갔습니다. 엄마, 임원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뭐?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수진이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3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하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소개받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청소부였어.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 최고의 영웅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층 회의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뒤에 정숙이 따라왔습니다. 임원들이 정숙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청소부 아니야? 왜 여기 있지? 수진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정숙도 옆에 세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임원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정숙을 쳐다봤어요. 이분은 김정숙 씨입니다. 3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지는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한 임원이 되물었어요. 청소부가 부회장님 어머니라고요?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친어머니입니다. 웅성웅성. 임원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35년 전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저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회사에 취직해서 35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임원들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프실 때도 힘드실 때도 35년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정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당당하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임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임원이 일어났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임원도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임원도. 결국 모든 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숙은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진과 정숙은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정숙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들 이러지? 엄마가 제 어머니시니까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직원들이 다 알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부회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경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을 바라봤어요. 네, 드디어 찾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양어머니께,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에게.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요, 엄마. 응. 한 달 후, 수진은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기일이었어요. 10년 전 돌아가신 날, 수진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양어머니 산소 가실래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오전 10시, 수진과 정숙은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조용한 산기슭에 묘지가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걸음으로 산소 앞까지 걸어갔어요. 비석에 양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김정순. 정숙은 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꽃을 놓았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정숙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딸을 35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비석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감사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5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서. 수진은 정숙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매일 부를 수 있잖아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정숙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 큰 소리로 울었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도 정숙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양어머니 산소 앞에서. 1시간 후,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도 눈을 닦았어요.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양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비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 이제 두 분의 딸로 살겠습니다. 정숙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분은 제 곁에 계세요. 두 분 다 제게는 소중한 엄마예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수진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이 시계가 저희를 이어줬어요. 햇빛에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35년 만에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정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비석에 절을 했어요. 정숙도 함께 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절을 올렸어요.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숙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 나한테 화나지 않니? 수진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요? 날 버렸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말 안 했잖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요. 전혀요.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고 35년 동안 저를 지켜본 것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수진이 정숙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숙은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정숙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35년은 지났지만 수진이 정숙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앞으로 35년이 더 남았어요. 함께 보내요. 정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그래. 함께 보내자. 우리 딸.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미소였어요. 저녁. 수지는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정숙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35년 동안 제 모습 지켜보셨잖아요. 응. 어땠어요? 제가? 정숙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수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 정말, 정말 자랑스러웠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살 때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뻤어. 양어머니 손잡고 걷는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때는 학교 가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 교복 입은 내가 너무 예뻤어.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20살 때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식을 봤어. 멀리서 내가 학위복 입고 웃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어. 회사 입사했을 때, 임원 됐을 때, 부회장 됐을 때 정숙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 순간순간 내 모습을 다 봤어.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 수지는 일어나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35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숙도 수진을 꽉 안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살아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꽉 쥐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수진의 손에 이마를 댔어요. 고맙다. 우리 딸. 눈물이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리더니 멈출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진도 정숙도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아. 두 사람은 다시 껴안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완전한 재회였어요. 밤 10시, 수진은 정숙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정숙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봐. 수진도 웃었어요.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네.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 정말 날 용서했니? 수지는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엄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를 낳아주셨고 35년 동안 지켜봐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분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수진은 정숙을 끌어안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정숙과 수지는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35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사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항상 수진 곁에 있었어요.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영원히요. 3년 후 대한그룹 본사 앞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여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였어요. 옷이 남루했습니다. 아기가 울었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그때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내렸어요. 73세.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자를 봤어요. 멈춰 섰습니다. 3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이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저는 배가 고프시죠?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희 집에 가요. 따뜻한 밥 드세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은 여자와 아기를 차에 태웠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수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6세. 여전히 부회장이었어요. 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이 내리고 여자도 내렸어요. 수지는 여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 따뜻한 난방. 여기 앉으세요. 정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앉았어요. 아기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숙은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지요. 아기 이름은요? 서연이요. 민지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정숙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35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민지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수진이 다가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35년 전 저를 버리셨어요. 가난해서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숙이 민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지 씨. 네. 서연이 버리지 마세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자리 드릴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급여도 드리고요. 기숙사도 있어요. 아기 어린이집도 회사에 있고요.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랑 함께 사세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민지는 정숙과 수진을 번갈아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아이 곁에 있어야 해요. 35년 떨어져 있으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아파요.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이 수진을 바라보고 웃었어요. 하지만 우린 다시 만났잖아. 네. 수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절대. 그날 밤 정숙과 수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잘하셨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도 웃었어요. 너도. 우리가 받은 사랑.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야.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어머니,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고 계세요? 우리 잘하고 있죠? 정숙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달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사랑이 순환하는 밤이었어요. 35년 전 시작된 이야기.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35년을 기다린 수진과 정숙의 재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마음 온 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